이 뿌리 부위 근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뼈를 녹이게 되고 급기야 요 어금니 위에 있는 상악동 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까지 뼈를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위에 어금니의 염증을 방치해서 축농증이 생기는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축농증은 의학 용어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 부위에 염증이 생긴 병이란 뜻입니다. 흔하게 알고 계신 축농증의 증상은 콧물, 코막힘, 두통, 피로감, 얼굴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흔하게 감기하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기나 알레르기, 비중격 망곡 등의 이유로 축농증이 생기는 환자도 있지만 치아 염증으로 인해서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아 염증으로 인해서 축농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축농증, 즉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부비동이 도대체 어느 부위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얼굴에 이 코 옆쪽으로 있는 공간 상악동, 그 다음에 이 코뼈 뒤쪽으로 있는 사골동, 그 다음에 요 머리 요 앞쪽에 있는 전두동, 그 뒤쪽으로 있는 저평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평골동, 이렇게 부위로 나뉘어집니다. 두개골 속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공기가 차 있는데 그 공간을 두고 하는 말이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악동 부분입니다. 이 상악동은 위 어금니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상악동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또는 이가 쪼개져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치주염이 심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다 통틀어서 이 뿌리 부위 근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뼈를 녹이게 되고 급기야 요 어금니 위에 있는 상악동 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까지 뼈를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금니의 염증으로 인해서 상악동 부위에, 즉 부비동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상악동이라고 했죠.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 이 치아가 쪼개졌는데 그냥 방치하셔가지고 그 염증을 뚫고 상악동에 염증이 생겨서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엑스레이와 CT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이가 쪼개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쪼개져 있는 치아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빨리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셨기 때문에 그 쪼개진 부위가 계속 움직이면서 염증을 발생시켰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서 뼈를 녹였고 뼈가 녹아지는 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상악동의 바탕 부분에 해당하는 뼈까지 뿡 뚫어서 상악동 염증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상악동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CT를 보시면 누구나 상악동염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도 알아보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CT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상악동은 CT상으로 검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이 투과가 슉 되기 때문에 거기는 까맣게 보이게 되고요. 그 염증이 생겨 있는 그 점막이 부풀어 올라 있거나 고름이 차 있는 부위는 이 방사선이 쉽게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뿌옇게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상악동이 이렇게 회색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렇게 상악동에 염증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여기 이제 치아가 쪼개져 있는 부분이 통증이 있었다 말았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셨는데 그냥 지낼만 해서 그냥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에 오신 게 된 거는 이게 염증이란 것이 늘상 이렇게 많이 아픈 게 아니고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염증이 갑자기 확 더 많이 번지고 더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분께서 면역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 CT를 찍은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악동염이 있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상악동염의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성으로 생긴 상악동염은 오히려 약을 먹고 하시면 치료가 오히려 빨리 됩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인데요. 급성으로 온 질환은 빨리 낫습니다. 근데 만성으로 진행되는 질환은 그만큼 치료가 만성으로 진행된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 상악동염보다 만성 상악동염이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악동염을 12주 이상 지속되게 되면 만성으로 전환이 되고 환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상악동염을 계속 지니고 있게 되고 결국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늘 재발이 되고 약으로 다스릴 수 없어서 필요하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복잡한 질환으로 번지게 됩니다. 또 특별히 치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상악동 부위는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뼈 이식을 많이 하는 위치인데 상악동 안이 깨끗하지 않고 고름이 차 있거나 하게 되면 뼈를 넣어도 뼈 이식한 뼈가 뼈로 변하지 않고 모두 염증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뼈 이식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도 상악동 안이 깨끗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치아에 염증이 있는 것을 방치해서 상악동염으로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어금니 부위 위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다. 그런데 위의 어금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염증이 상악동까지 번져서 상악동염으로, 즉 축농증이 생길 수 있다. 그 점을 오늘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 축농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게 되고 나중에 임플란트 같은 걸 하실 때 뼈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에만 어떤 치료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랑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치료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랑 CT 같은 것을 찍어서 속 깊이 있는 그런 질병들을 찾아내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어떤 이런 정보를 주셨을 때 환자분은 이 점에 대해서 빨리 수긍을 하시고 치료를 서두르시면 간단한 치료로 좋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를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치료가 어렵게 되고 결국은 작은 치료로 끝날 게 엄청 큰 치료로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이 점 잘 유념해 주시고 치아 관리 잘 하시고 정기 검진을 잘 받아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